자, 이번 시간에 논의할 주제는 부동산 가격의 공시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딱 한 문제 구성되는데, 그래서 이 파트를 가실 때는 어떻게 가냐면 뼈대만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디테일 내용을 다 외워서 풀 수는 없고요. 뼈대를 가지고 가실 것 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서 법 체계 자체에서는 토지 가격의 공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의 공시라는 개념이 있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공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 토지 가격 공시라는 게 83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해서 전국토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자. 이건 어디랑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 지적도 임야도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좌표를 통해서 경계 등을 보여주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스크린을 해드릴게요. 자, 토지 가격, 다 토지 가격 얘기하면서 토지의 공시체계에서 이런 거 있었죠.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야 대장은 뭐 중요 쟁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있으면은 특히 이제 임야 대장은 지워버릴까요? 나중에 임야 대장은 일정한 지목만 되니까 중심축은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거. 토지 대장이 있으면은 여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경우의 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의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소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좌표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치되어 있고, 우리나라 이제 8%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92%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토지 대장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 토지가 있으면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는 무조건 존재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가면 이런 식이죠. 토지 대장을 통해서 공시되는 항목 되게 많은데 시험용으로 암기하실 게 토지 면적하고요,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면적을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 토지 대장,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 합병이라든가 신규 등록이라든가 분할, 이런 내용을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 토지 대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 중에서 면적하고요, 이동 사유가 주요 출제 이슈가 됐었고, 여기랑 관련해서는 바로 가격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공시 항목 중에 하나가 됐었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중심축이 되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토지의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토지 등급의 설정 연월일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3년도 이후로는 개별 공시지가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전에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 위해서 토지의 등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외에 지적도에는 들어가는 게 제명 축척이라든가 색인도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 외 치치치라고 하는 것, 그 외 경계, 이런 것들이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 사항 중에 주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된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하냐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갔었죠. 자, 토지의 가격을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시오. 라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시점 수정, 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시지 개별 요인 그리고 면적 요인을 고려해서 시지 계획을 고려해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한다 해서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도 앞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가격 공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깁니다. 2000년대 초반 정도 되면은 모든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다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다 가격을 또 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주택은 우리 앞에서 소유자 수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학계론 영역에서 필요했던 것이 단독주택의 종류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외울 거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3층 이하의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해서 하여튼 것 가지고 저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나중에 합격을 했을 때 공부를 빡시게 했었는지 그래서 저 양반 번호만 좀 따게 되면은 이빨 깔 거예요. 그냥 학원에 씩씩 다니면서 뭐 수업 대충 들으면 되던데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기다 벽에다 그림 붙여놓고 짬짬이 보고 이랬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물어보거든요. 그 공부 어떻게 해서 합격했습니까? 라고 하면 모르잖아. 그냥 모를 때 그때 하는 소리가 그냥 기본산 서너 번 보면 되던데 라고 그냥 딱 얘기하고 끝나. 그러면 그 사람 물어본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아, 기본서로 서너 번 보면 되는구나. 근데 시중에 기본서가 한 6개 과목이 거의 4,000페이지 육박하거든요. 그럼 뒤지는 거지. 그걸 딱 보면서 딱 드는 느낌이 아, 그분은 엄청난 인내 소유자구나. 이 두꺼운 책을 서너 번 혼자서 읽다니. 그래서 개뻥치는 케이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면 다행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같은 신도 성도가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그 합격하시면 모르잖아. 어떻게 합격했는지. 점수가 나와서 합격한 거야, 본질은. 근데 모르니까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열심히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해서 기도발로 붙으신 분 하여튼 다시 가고 다중주택 3층 이하의 330이야. 다 가구주택 외우셔야 되죠. 3층 이하의 660이야. 해서 나중에 세법 하실 때 이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층수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독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층수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관 이런 것이 단독주택의 일종. 이에 비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다세대라는 게 있고 연립이라는 것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등이 있게 되는데 다세대 4층 이하의 660이야. 연립은 4층 이하의 660 초과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거.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주택 가격은 미리뼈대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이라고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 토지에 대해서 세금 매기려고 먼저 가격 83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다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에서 또 세금 뜯어내려면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 바로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드디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 시작합니다. 법에는 이미 세팅이 되고 전국의 감정평가업자들 오늘도 빡시게 비주거용 상가 같은 것에 대해서 가격을 열심히 매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이요. 한 5년 정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 그 정도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모든 가격이 공시가 다 끝나요. 그럼 이제 뭐죠? 감정평가업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하게 되면 북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기거든. 그래서 이 스케줄은 보면은 통일에 관한 부분은 다른 건 다 아무 상관없고 감정평가업자들을 위해서 세상이 모두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증 따은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그때도 내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 과목이 아니 비슷해. 감정평가사 과목이 대략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 책 쓰거나 강의했던 부분들이 그중에 5개 과목이 커버가 돼요. 이제 회계하고 재정만 내가 책을 쓰게 되면은 그 이제 감평까지 그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방하게 달인의 길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니까 저보고 했던 소리가 그분이 저한테 했던 소리가 그러지 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 시험에 국어, 영어, 국사, 그다음에 행정법, 헌법. 근데 2개는 책 다 세팅되어 있거든요. 국어야 이제 항상 하는 게 한국말이니까 뭐 커버 될 테고, 국사야 뭐 이제 빤하고, 영어 안 되겠다 영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희망이 됐던 얘기가 지금 영어가 공무원 시험에서 저거로 바뀌는 걸로, 제가 토익이나 토플로 배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나중에 하시거나 등등 할 때 갑자기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근데 본질은 단순해요. 어느 내용이나 과목이나 떠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보면 되게 짧아요. 양이 작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양을 늘려서 서로 이제 죽음의 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야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하여튼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증을 따서 나가줘야지 내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내년에 고액과외식으로 수업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감평 한번 하고, 감평을 한번 오시면 돼. 그때는 바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50대쯤 돼갖고 정할 일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죠. 저랑 같이. 그래서 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중개사 쪽은 지금 제가 이제 5월 우리 공부할 자료들 민법 요약집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한 3주, 4주 투자해서 거의 끝났는데 지금 뭐 이제 개론 같은 거 금방 끝날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들이 작으니까. 해서 하여튼 뭐 그래서 치고 새롭게 나올 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7년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양은 2분의 1 정도 이상을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0페이지 좀 넘는데 전 160페이지 정도면 빠진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돈만 많이 내시면은 진짜 짧은 책을 드렸을 것이다.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책에 아니 진짜 본질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자 요렇게 3가지인데 요거는 시험 문제로 내릴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냈고 이유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슈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이 토지 가격 공시체계하고 주택 가격 공시체계를 공부하는데 토지 가격은 이미 본 것들은 2개 다 보셨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워. 단독주택은요. 표준주택가격하고 개별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은 그냥 다이렉트로 공동주택가격에서 가격은 5개야. 첫 번째 토지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과 관련해서는 자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바로 다이렉트로 공동주택가격에서 가격이 5개예요. 단독주택가격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단독주택가격의 범주에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논리체계는 단순해요. 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가격은 나중에 국토부 장관 일괄적으로 공시를 해버리는 거고요. 자,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시군구 안에 있는 그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토지의 가격을 매기는 게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에서 전국의 대표적인 단독주택을 뽑아서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 공시하면 그걸 표준주택가격. 그리고 자신의 시군구에 있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의 가격을 단독주택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개별주택가격에서 이게 이제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뭐 틀만 접거나 틀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이걸 문장을 읽어서는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겠습니다. 토지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중에서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단독주택가격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격은 총 5개가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시 기본 책에 가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공시한 표준제 단위 면적당 가격에서 해서 이 공시지가는 애초에 출발점 자체가 제곱미터당 얼마다라는 식으로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따른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갔었죠.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밖의 요인, 이런 표현을 쓰면서 면적 요인은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 왜? 출발점 자체가 이게 토지 가격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뭐라고요? 단위면적 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면적 요인이라는 것은 고려 항목이 아니다. 그러나 29회 문제 구성할 때 이 토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결정하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면적 요인이 고려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요. 지금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고요. 사실은 이게 뼈대는 아닌데 미리 알고 갈 게 뭐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만듭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의 가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정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군구청장이 각 시군구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를 매길 때 자, 비교표를 가지고 나머지 토지 가격을 매겨라라는 개념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결정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군구청장은 논리 체계가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해서 각 토지에 대해서 얘는 표준지보다 뭐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가격을 좀 높게 매기겠다. 그 다음에 얘는 표준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니까 가격을 좀 다운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기는 과정.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토지의 가격 공시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역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공시한 개별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편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 단독 주택 가격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표준 주택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1월 1일 현재 단독 주택 중에서 출제 포인트는 이거야. 단독 주택 중에서 대표적인 주택을 선정해서 그걸 이름하여 표준 주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시험 문제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항상 여기서 표준 주택 가격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라는 식으로 트랙을 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적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놓은 걸 뭐라고 한다?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별주택 가격. 자,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응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에 대응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거, 주택 가격 비준표 요거를 국토부 장관이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과 이 주택 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해서 나머지 단독주택의 가격을 매기는 과정. 그래서 매기는 결과물을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개별주택의 가격, 단독주택의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논의를 한다. 그 외에 지금 토지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은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국토부 장관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정 공시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값은 누가 결정을 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체를 결정을 해준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요 그림만 가지고 거의 다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문제들은 좀 토시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체계만 갖고 끊임없이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이 그냥 책을 읽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그림이면 거의 다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검토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별거 없어요. 우리가 공법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중앙정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정부에는 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듯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 체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요. 중앙정부에 있으면 그걸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에 있으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 만들 때는 트릭들을 가끔 써요. 장난을 쳐서. 그래서 그런 얘기고, 자, 표준지 공시가가 결정 공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 30일 내에 자,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공시했으니까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뼈대의 문제예요. 그리고 30일 한 번 답이 됐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이의 신청은 다 똑같습니다. 결정 공시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지 공시가가 결정 공시가 되면은 소위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앞으로 각각의 감정평가업자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요?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는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때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고, 개별 공시가 말고요, 나머지 토지에 아까 우리가 이제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토지 가격을 산정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뭐라고요? 바로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게 하나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개별 공시가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주체 누가 한다? 시장 군수부청장. 이 사람은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 아까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활용해서 그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나머지 토지에서 모두 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지금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기는데 이미 그 토지의 가격이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양시장이 안양시 내에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개 표준지가 있게 될 거예요. 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 공시가를 그대로 공시할 때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것도 출제 이슈. 왜? 그냥 모든 토지에서 가격을 다 공시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케이스,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에서는 역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뼈대. 자, 이렇게 결정 공시가 되면 세금이랑 직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며칠 내? 30일 이내라고 해서 항상 공통적으로 뭐 전자문서도 포함이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등등등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등을 보유함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부세, 재산세 관련해서 시7, 시6이라고 해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을 곱하기 공정시장가격비율을 70% 하는 경우도 있고 60%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을 곱하기 공정시장가격비율 70%를 곱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삼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주택에 있어서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시6이라고 해서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서 지방세법에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이 시가 표준액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토지에 있어서 가격이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자,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다?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재산세 과세 표준, 토지였을 때는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니까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격들을 70%를 곱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삼게 될 것이고, 주택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바로 공정시장 가격을 60%입니다. 주택은 60%. 그래서 뭘 또 써요, 쓰기는. 어차피 세법할 때 가면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그때 써놓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머 같은 얘기가 서로 연계가 되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잘난 척하는 거니까 듣고 버리시면 돼. 그래서 지금 개별 공시지가, 지금 또 공부하게 될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지방세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자, 국세 쪽으로 넘어가면은 양도소득세 얘기를 할 때는 시가 표준액 대신에 기준 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가 있게 되면 이게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세에 있어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해서 하여튼 서로 연계가 돼 있긴 한데, 뭐 그게 1년 후에 다 정리가 되면 좀 재수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거 저는 한 3, 4년 만에 대충 마스터가 됐어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 시가 표준액 찾아보고 기준시가 찾아보고 해서 지방세 할 때는 대충 알았어요.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근데 양도소득세 할 때는 갑자기 기준시가란 말이 나오는 거야. 거기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뒤죽박죽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앞에서는 생각이 안 나고 어디서 다르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기준시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개고생을 다 해서 다 이제 암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이야 이제. 그래서 아니 내가 초등학교 근데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는 쭉 1등인 줄 알았어. 근데 중학교 전화가 왔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서울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가면 1등을 할 줄 아는 거야. 와우. 와보니까 일단 키도 제가 되게 작았거든요. 키도 고2 때인가 컸으니까 제일 작았어. 3번이 내 번호였거든. 그다음에 시골에서 보니까 사투리 쓰지. 끊게요 이렇게 하고 친구한테 사투리 쓰고 얼굴 시커멓고 했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공부로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빡시게 했지. 안 돼. 근데 서울 애들은 질이 틀려. 애들은 우유 먹고 자랐어. 그래서 시골 애들은 격이 틀렸어. 그래서 하여튼 개고생. 그런데 문제는 걔들 나보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 이걸 아직 못 외웠다는 거지. 나는 다 끝까지 했고 걔들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갑시다. 그냥 하면 돼요. 다시 개별 공시지가 누가 결정 공시한다? 시군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 자, 나머지는 토지가격 비준표 활용했었고요. 표준적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 신청 30일 내에 나중에 지가 선정의 기준 등에서 요 나머지 문제 보면서 살을 붙여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주택 가격 등에서 먼저 단독 주택 가격이라는 개념을 보는데, 단독 주택 가격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법상 쓰이는 용어는 뭐라고요? 표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개별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묶어서 이게 의미상 단독 주택 가격의 공시 체계가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단독 주택 중에서 포인트 뭐라고요? 단독 주택 중에서 샘플 뽑아서 가격을 결정 공시하면 이걸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청 역시 어떻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했으니까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표준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점이 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표준주택 가격하고요, 이 사람이 국토부에서 뭘 보내준다고요? 시군구청장한테 주택 가격 비준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 가격과 그러면 주택가격 비준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근데 똑같은 논리 구조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 주택 가격으로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고 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게 된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라니까요. 이런 게 단독주택 중에서 그리고 이미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으로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이 신청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 개별주택 가격은 정보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해서 좀 이따 이건 살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구조 보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체계가 남는 것이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갑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소위 주택가격 비준표니 뭐 이런 것도 있을 필요가 없고요. 바로 이 신청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날짜는 모두 30일 내 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 기준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내용 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지문 가지고 이제 가볼까요? 299페이지부터 이제 검토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지문, 개별적인 지문보다는 계속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체계 잡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외워보고 갈까요? 토지 가격과 관련해서, 토지와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다.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결정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여기는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도,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뭘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한다. 이런 구조예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 체계를 보게 되면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것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고요. 여기에서 뭐가 있다고요? 주택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세팅을 해주면 시군구청장이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 공시한다라고 하는 체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이렉트 누가?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뼈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표준지 공시가부터 지문으로 가볼까요? 299페이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뭐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교재 30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사실은 옛날 문제 패턴입니다. 요즘엔 잘 내지 않는 구조이고요. 옛날에는 토시 갖고 출제했어요.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순서가 이렇게 갔어요. 먼저 토지 가격 공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때는 구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후로 주택가격 공시라는 게 우리 법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무조건 그림만 물어봐요. 워낙 법이 크기 때문에. 해서 지금 가볼까요? 적정 가격이라면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토지주택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가격. 이게 옛날 때 문제고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300페이지. 지금 이제 표준지 공시가 결정 공시하면서 적정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때 적정 가격이라 하면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걸 갖고 오래전에 한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공부했더라? 시장 가치라는 개념과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가격 가치 얘기할 때 시장 가치가 뭐냐라고 해서 정통한 당사자, 통상적 시장, 그리고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가리켜서 시장 가치라고 이렇게 논의가 돼 있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나왔는데 쫓아가지 마십시다. 1번 틀리게 나왔는데 답 안 돼요. 저도 이제 볼 때마다 매번 헷갈릴 정도로 눈에 안 들어오는 지문이야. 요즘에 나오는 문제 패턴이 아닙니다. 2번 지문이요. 표준제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
이용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돼 일시적인 이용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 니은번 실제 용도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표준제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을 지원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돼 일시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점이 언제라고요? 공시 기준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취지가 될 텐데 이것도 버릴 점. 22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우리가 기억해도 안 되고 기억할 수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 구성 자체가 옛날 문제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구성을 해서 지저분하게. 그래서 어떻게 기본서 5번, 6번 그냥 하염없이 읽도록 유도하는 문제.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양이 많아지니까 체계를 물어봐야 돼요. 개별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3번 지문 표준제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서 공시 기준을 현재 현실화 구체적인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해서 평가한다. 여기까지 옳은 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거기서 하나만 굳이 체크하면 거기 나지 상정 평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리을번에 본문에 나지 상정 평가라는 거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황평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뭐라고 한다? 현황평가. 다시요. 감정평가는 뭘 한다고요? 감정평가는 뭘 한다? 현황평가를 하게 된다. 기본 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현황평가를 한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다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얘기할 때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었죠. 나지와 건부지가 있었습니다. 건부지는 뭐야?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없는 땅을 가리켜서 나지라고 했었고 거기서 출제 포인트는 건부, 감가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자, 그럼 가십시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다 공부를 했다고 쳤을 때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어리버리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건물이 있는 이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나지 상정평가를 합니까? 현황평가를 합니까? 다시 뒤지게 떠들었는데 갑자기 한참 얘기해놓고 물어보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에 50% 확률하고 찍어. 다시 감정평가는 현황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무조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바로 현황평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건부감가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었어요. 자, 감정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볼까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토지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도 비슷하고 지목도 똑같고 용도 지역도 똑같고 도로에 접하는 정도 똑같아요. 근데 한쪽에 건물이 있고 한쪽에는 건물이 없는 맹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지입니다. 이게 나지 그리고 건부지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떻다? 현황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현황평가를 하면은 건부지보다 어떻다? 나지가 더 높게 평가되게 된다. 기억나시죠? 건부감가라고 했으니까 건축물 있는 부지는 어떻다? 낮게 평가된다. 그러면 나지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높게 평가된다. 자, 갑시다. 같은 100평짜리고 나머지 용도 지역이라든가 지목도 도로의 관계 이런 게 거의 유사하다고 쳤을 때 지금 얘가 만약에 해서 11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110만 원 안 되고 한 100만 원쯤 다시 자, 건부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나지는 예를 들어서 110만 원으로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현황평가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다시 갑시다. 있는 그대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현황평가. 감정평가는 어떻다? 현황평가에 따르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랬을 때 건물이 있는 토지, 건부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나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나지가 더 어떻다? 높게 평가되는 걸 뭐라고 한다? 현황평가라고 부르게 된다고. 여기까지는 감 잡으셨죠? 자, 그런데 표준지에 대해서 지금 지문 중에 뭐가 있냐면 나지 상정평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사건 등에 잇따르면 그걸 없는 것으로 하는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황평가를 안 하는 게 표준지 공시가 결정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표준지 공시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표준지 공시가의 목적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다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나지 상정평가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현황평가라고 하는 거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만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기준을 세워주는 거니까 나지 상정평가. 감 잡으셨죠? 별 내용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앞에 내용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00페이지 두 번째 박스부터 국토부 장관 표준제 가격을 산정한 때 자, 행안부 장관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틀렸고요. 답이 안 된 질문. 고칠 것도 없어요. 시험 보실 때는 멘붕을 치고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질문. 그 다음 교재 301페이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으로는 점점점이 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외우지 않았어요?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를 할 때 지번,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뭐 등등등의 쭉 공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공시상에 뭐뭐가 있다 없다 아무렴 어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접근하실 주제라고 이걸 외우실 수 없어요. 그건 왜 답이 안 된다고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공시 항목을 다르게 써서 틀리게 뽑아주고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옳게 구성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이요.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건물, 면적, 구조 등등도 공시한다. 틀렸죠?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고 둘 다 중요한 건 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표준지 공시가 할 때는 아까 나지 상정평가를 했는데 건물에 뭐 이런지 그런 얘기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3번 지문이요.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상에 포함될 항목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뭐가 포함이 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건 억지로 지문 오지선택할 때 답이 아니게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옳게 1번, 3번처럼 흔들어주고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틀리게 2번처럼 흔들어주는 거다. 절대 이걸 외울 항목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되는 주제인가 아닌 주제인가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 공법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의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서 답이 아닌 지문으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무조건 패스하실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두 번째 박스요. 표준지 공시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 국가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일단은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가지자체가 가격 등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게 된다. 자, 아까 우리 시가 표준액하고 같은 말은 뭐라고요?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과 같은 말이라 해서 이것도 답 안 됐어요. 엄청 어렵게 꼬아놓은 거야.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험 지문에 시가 표준액 나와버리면 거의 쌍욕 나올 지문 중에 하나야. 이건 나중에 세법을 공부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법을 공부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박스 국가지자체 등이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개별 공시가 틀렸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개별적인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체계를 갖고 푸는 거야. 부동산 가격 공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기준점이니까 이게 되겠고요. 미음번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디귿번 국가 지자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디귿번 틀렸죠? 주택 가격이랑 표준지 공시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아까 책에 봐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으로 누구랑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에서는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개별 주택 가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게 체계를 보시는 거. 토지에서 토지로 가고요. 자, 단독주택에서는 표준주택 가격에서 개별 주택 가격을
하는 데서 디귿번이 틀린 표.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집값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에서 집값 변동률 얘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지 공시가는 본문 보시게 되면 집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각종 토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 번에 못 외워져요. 어렵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디귿번은 절대 빼야 돼. 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또 생각해. 아니 토지 가격이 이제 결국은 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토지 플러스 건물이니까 이렇게 응용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법조문대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교재 몇 페이지 302페이지 가서 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뭐 그렇다 치고 2번 국유 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세 번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환지 신청 4번 국가 지자체 등이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 주택 가격의 산정. 요건 틀렸죠? 틀렸죠? 이런 식의 체계를 묻는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지 그걸 하나하나 외워서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내용들은 뭐라고요? 공적인 목적으로 어떤 토지 가격 등을 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데서 나중에 우리 도시개발법을 보게 되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요. 그때도 각각의 종전 토지와 분양받게 될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4번 문제를 답해서 이 문제도 그래요. 계속 체계를 묻는 거예요. 계속 체계를 묻는 문제로 거의 다 구성이 됩니다. 교재 302페이지 하단부 지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다. 무조건 다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답이 안 됩니다. 틀린 맞든 답이 안 되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논의하게 될 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서 다 가능했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304페이지 가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다 해서 옳은 표현 해서 국토부 등이 만든 게 두 가지야.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 두 개를 받아서 자신의 관할구역 시군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2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이 된다. 세 개 자꾸 잡으셔야 돼.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304페이지 하단부 국토부 장관 끝머리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한다라고 틀렸죠? 자세히 볼 것도 없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공시합니까?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교재 305페이지 결정 공시의 배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본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해서 이걸 이제 또 답으로 뽑았던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련 기출 문제 가볼까요?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 답 1번이죠? 답 1번이죠?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뭘 활용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해서 뭘 만든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답 1번.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계속 얘들의 체계 물어본다고 체계. 순서 매기는 거 순서 해서 답 1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 이의 신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60일 내 이의 신청. 틀렸죠? 30일 내. 답 안 됐죠? 근데 답이 안 됐죠? 그럼 일괄적으로 30일 내 이의신청이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새겨보셨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 끝머리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책에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틀린 표현. 3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 60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답을 뽑았네. 자, 포인트 뭐라고요?
30일에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근데 이 문제는 시험장 가서 30일, 60일이 기억나면 좋겠지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출제의 의도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기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이걸 문장을 외우고 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고요. 이 주택가격 공시 중에서 교재 307페이지 그 중에서 단독주택가격 다시 책에 보셔야 되죠. 국토부 장관은 표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그리고 그때 같이 주택가격 비준표도 작성을 해준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개별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공시하는 체계. 그래서 이미 표준 주택가격으로 결정 공시가 된 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이름하여 뭐라고요?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할 필요 없고 표준 주택가격이라는 건 뭘 중심으로 단독주택 중에서 일정한 샘플을 뽑는 것을 표준 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이제 표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이 뼈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7페이지 첫 번째 박스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틀렸죠? 표준주택은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답을 뽑았던 지문이라고 뒤에 보면 지겹게 나와. 2번 지문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이런 말 없어요. 그냥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국토부 장관 임의로 선정해서 뽑아놓은 주택을 표준주택이라 부릅니다. 뒤에 다 소설이에요. 3번 지문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틀렸죠? 표준주택은 다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 이슈, 답을 뽑는 건 표준주택은 단독과 공동 중에서라고 자꾸 흔들어준다고. 그게 아니라고. 자, 표준주택은 어디에서? 단독주택 중에서라는 게 포인트. 4번 국토부 장관은 일단은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틀렸지. 자, 공동주택 쪽에서는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만 좀 특이하고 모든 문제가 지금 표준주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뽑는 것. 이걸 우리가 표준주택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박스. 우와, 이거 뒤지겠다. 이거 읽을 때 시험 보러 가서 다 읽지 좀 마요. 힘드니까. 길면 어차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주어 수로만 끌어가는 거야. 1번 국토부 장관은 끄트머리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틀렸지?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랑 관련되어 있는 기구는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고 시군구청장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 뭐라고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예. 지문 기를 때 제발 또박또박 좀 읽지 마요. 인생 또박또박 살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시험은 또박또박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1분 안에 지문 5개를 다 소화하셔야 되고 실제 답을 맞추려면 자, 한 30초 안에 체크해내야지 그게 내 답이야. 내 문제가 되는 거야. 절대 지문을 또박또박 봐서는 안 된다. 시험 보시러 가면 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기 때문에 판단 말이에요. 그게 안 좋다는 거야. 해서 지금 학교 잊으세요. 지금 학원 다니다가 날라리처럼 다닐 때 있잖아요. 이빨 아프다고 하루 쉬어. 컨디션이 다운된다고 해서 맞아 하루 더 쉬어. 왜? 내일 학원 가야 되니까. 오늘 망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오늘 컨디션이 망가지고 그럼 내일까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시험 보러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설렁설렁 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 대충 본다고 해도 사람이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몰입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어수로 훈련하셔야 돼. 이게 시험 잘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험 보러 가실 때 침 뱉고 들어가시라고 가면 껌도 씹으시라고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시험장 가셔서 수험생들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벌레 쳐다보도 한번 쳐다봐야 돼. 아우 저 병신들 그냥 저 중에서 80%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싸가 왜? 난 잘할 거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시험 볼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한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덜 쌓인다고요. 그럼 이제 자기 실력 발휘 한다고. 근데 그 공부는 잘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기본 속성이 뭐냐면 시험장 가가지고요. 시험장 들어갈 때부터 애새끼 뭐 그냥 가족들 막 다 떠오르고 내가 시험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 떠오르고 교회를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소문 다 났으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노출된다고.
한 문제 막힐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올라. 근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수많은 사람 아무 관심도 없어요. 뭐 떨어지거나 붙거나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붙는 거 보는데 괜히 혼자 막 스트레스야. 혹시 자들이 나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 그 사람 더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 공부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끝나고 물어본다니까요. 시험 결과가 어땠어? 그 시험 봤다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날 떠오른 거야. 아, 공부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험 본 것 같은데? 예, 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자, 교재 308페이지.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점점점,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에는 내용요소 점점점이 등이다 해서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이런 거 답 아니라고 그랬었죠? 아까 표준주택 공시가 공시사항에 뭐 포함된다, 뭐 포함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닌 주제라고. 이런 것들을 처음 외우지 말라고. 힘들어 뒤지겠어요. 안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308페이지. 자, 엽기적인 문제 나왔네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법령상 표준주택에 대해서 공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그냥 보고 찍으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자, 가격,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을 용도 집어내. 답은 2번이에요. 허가를 언제 받거나 전혀 중요치 않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지어갈 때 건축 허가 받은 다음에 마지막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사용 승인일이야. 왜? 이 건물이 주택이 만들어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된 주택인지 30년이 된 주택인지는 중요할 의미가 되겠지만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를 받은 날짜 자체는 이 주택의 가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용 승인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문제, 오래전 문제잖아요. 패턴 자체가 19회인가 써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됐다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쪽팔려가지고. 유치찬란해서. 자, 그 다음에 교재 308페이지 두 번째 박스. 표준지 공시 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대서 무조건 다 이의신청 절차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309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다시 스토리 가셔야 돼. 시군구청장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라고 하려면 뭐라고요?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여기다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것이 세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 교재 309페이지. 자, 1번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틀렸고요. 기준점은 1월 1일 기준은 가격입니다. 해서 우리가 토지는 4월 30일까지고요. 주택 가격은 이제 5월 30일인데 그건 날짜는 중요치 않아. 이거 알아봤자 지식이 쓸데없는 지식이 되는 거야. 해서 답이 아니라고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 지문 중에 개떡 같은 지문이 두세 개 기어 나오든 말든 다 해설 안 돼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게 합리적이어서 한 100번쯤 들어야 암기를 해. 한 30번이나 20번 들어서는 기억을 못해. 그러면 딱 봤을 때 잘 모를 지문, 얘 안 중요해. 이렇게 가시는 거야. 왜? 내 머리는 특수한 머리니까. 소중한 머리잖아. 그럼 어떻게? 100번 들으면 중요한 거야. 그럼 내 눈에 띄는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문이고 내 눈에 띄지 않는 지문들은 별 쓸데없는 지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실 것. 2번 국토부 장관은 자 끝에 말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틀렸죠? 개별 들어가면 다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지문 길면 제발 좀 다 읽지 말고 주어 수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시군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위해 토지 분할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자 뭐라고 했어? 6월 1일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조그만 글씨로 쫓아가지 마요.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뭐 강의할 것도 아니잖아. 밤에 나가서 뭐 이렇게 오늘 공부한다는 밤에 모아놓고 애들 2명 모아놓고 아들 똑바로 서봐. 내가 오늘 오전에 다 배워왔어. 자 이제 외우도록 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딱 설명하다가 막혀. 패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나와 있죠. 결정공시의 배제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 본문 중에 자,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요 오른편에서 답을 뽑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구설
안 되네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공동주택 가격. 야, 요거 이제 바로 가는 거죠. 공동주택 가격은 다이렉트로 누가?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준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중에서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냥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이 시정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은 다이렉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 자, 1번 시군구청장은 끄트머리 공동주택 틀렸죠? 중간에 공동주택 우러나면 무조건 틀린 거야. 공동주택은 무조건 누가 한다고? 국토부 장관.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설들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한두 개가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작품이라고요. 의미가 없다. 읽어봤자 의미 없어. 자, 시군구청장이라는 사람은 개별 공시니까 개별 주택가격에서 개별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개별 안 들어가면 다 누가 담당한다? 국토부 장관. 되셨죠? 소리를 그렇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틀렸죠? 표준주택 가격은 어디에서? 단독 중에서만 문제가 삼았던 거죠. 정말 해도 해도 넘어올 정도로 계속 나오잖아. 표준주택이라는 얘기할 때 단독과 공동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계속 체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2번 틀렸고요.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312페이지 나왔던 주제 마지막 답인가요?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 정보 제공 기준, 정보 제공 기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보니까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형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비교 마지막 하실 주제가 지금 나머지는 이제 그걸 답을 뽑았었고 지금 가격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교재 몇 페이지에 지금 이제 교재 301페이지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뭐 하려고 쓰는 거냐? 요거 한번 정리하고 이 시간은 마칠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자, 가격 지가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가 뭐가 된다고요? 자, 거래 지표, 그다음에 거래 지표라고 하는 것 그렇다 치고 뒤쪽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뭐가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의 기준. 자, 그럼 뭘 또 찾아봐야 돼요? 표준주택 가격을 찾아봐야 되죠.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효력이라고 해서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 여러분 교재로는 30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나요? 308페이지 보면은 적용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자, 요건 간단하다. 개별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개별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게 표준 주택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방금 봤던 주제이죠. 여러분 교재 312페이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가격 산정 기준에서 정보 제공하고요. 기준으로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그는 공동주택 가격은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 구조가 좀 틀리긴 한데 그렇고요. 아까 표준주택 가격은 되게 간단했죠.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라고 해서 요 정도 우선 뼈대 이렇게 보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어층 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서 우리 가격 5개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다 누가 결정 공시한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다 누가 결정 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